암 그까지 것. 네,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항암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요. 놀라운 항암 습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찾아온 이 암에 대해서 내가 매일 항암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른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항암은 내 몸에서 생성되어야 되는 모든, 성장하는 모든 인자를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 몸이 스스로 내가 아닌 것을 버릴 줄 아는 그것이 자연치유거든요. 네, 내가 아닌 것을 버리고 내가 아닌 것을 해독하고 내가 아닌 것을 내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내가 아닌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자연치유입니다. 네, 자연치유는 환경과 생각과 음식과 이런 것들이 자연치유의 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놀라운 항암 습관으로 공부하시고 함께 매일매일 항암 습관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을 하면 기력이 딸릴 것이라는 오해. 네. 소식을 하면 기력이 딸릴 것이다. 네, 소식을 하면 왜 좋은지 알고 계시죠? 그죠? 적게 드시면 왜 좋을까요? 네, 맞아요. 예. 적게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혈중에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거 분명합니다. 소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이게 기초 대사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드시면은 내 몸에 독이 쌓이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혈중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활성산소 때문에 간은 더 힘들어지고 많은 콜레스테롤을 쌓게 되고 콜레스테롤은 또 생활습관병을 낳게 되고 염증을 낳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원치 않은 암까지 진행되는 그런 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소식하면 기력이 딸릴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소식을 하되 적게만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적게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섭취를 했는데 그 영양소가 어떻게 소비가 돼야 된다. 소비가 되게 하는 도구가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과 또 내 생각, 머릿속에 기쁜 생각 이런 것들이 도구입니다. 소식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걱정부터 한다. 너무 적게 먹으면 기운이 달리지 않을까? 가끔 현기증이 날 때 음식을 먹어야 나아지는데 적게 먹으면 현기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적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결핍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음식의 양과 영양 상태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 위의 어머니 때는 그 양식이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껴야 된다. 밥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쪽으로 많은 이제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저도 들어 있긴 한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내 몸에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가를 지금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 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찾으려고 하는, 항상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비만이 될 뿐이다. 비만은 무엇을 낳아요? 염증을 낳죠. 네. 염증은 결국 뭐를 낳아요? 아주 나쁜 그런 암의 근원이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암의 근원이 염증입니다. 소식의 핵심은 식사량을 우리 식사량을 70%만 채우는 거예요. 더 먹고 싶다 이럴 때 그만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좀 더 먹고 싶다 이럴 때, 네, 그만 드시면 양은 줄었지만 질이 좋음으로 인해서 몸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요,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내 몸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대사를 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지나치게 갑자기 혈중의 인슐린 수치를 갑자기 높이면 갑자기 떨어지죠. 그죠? 갑자기 떨어지고 또 실컷 밥을 2그릇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콤함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는 뭡니까? 세포는 혈중에 영양분은 충분히 들어갔는데, 내 피에 충분히 들어갔는데 누가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세포가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세포가 건강해야 혈중에 있는 영양분을 막 가져가거든요. 가지고 가는데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있는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조직 속에 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염증은 생기죠.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점점 많이 생기죠. 네,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대체로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기가 많은 고기,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과자, 청량음료 등을 많이 먹는다. 네.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한 음식물을 과식하면 몸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써서 결국 에너지 효율은 떨어질 뿐이다. 그래요.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 효소가 2배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포가 효소가 풍부해야지. 코엔자임도 풍부하고 여러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 세포까지 걔네들이 전달이 돼야지만, 세포가 굉장히 왕성해서 좋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피부도 맑아지고 몸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내 세포가 DNA가 자극을 받아서 일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결국은 독이 된다는 거죠. 세포는 굶고 있고 나는 계속 먹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죠. 그죠?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염증이 많이 올라가도 자, 소식을 하면 거기에 빨간 글씨가 있죠. 과식은 단순히 몸무게만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특히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이형 당뇨, 또 관절 질환, 호흡기 장애, 우울증, 신부전, 심근경색을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네. 자, 과식을 했어요. 과식을 위장에 70%만 채워주세요 했는데, 가뜩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이 과식을 하면 위가 연동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위산 부족 형태로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에서 독이 되는 거예요. 위 적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위에서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십이지장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십이지장을 통해 내려가면 십이지장 풍부한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도 분해되고 멸균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위에서 이 멸균도 되지 않고 단백질이 분해도 되지 않고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은 췌장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췌장이 그 간한테 담즙을 좀 많이 내려보내줘. 이 사람이 지금 기름기를 많이 먹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췌장이. 얘기를 하면 담즙은 지방이 많네? 그리고 열심히 수축을 해서 십이지장으로 내보냅니다. 담즙을. 내보내는데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고 또 단백질이 위장에서 펩신에 의해서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 고리가 이렇게 잘라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잘라지고 십이지장으로 와버리니까 췌장에서 아무리 트립신을 만들어내도 다 분해를 못해요. 어디로 가요? 결국은 공장으로 가서 흡수가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큰 단백질 분자는 공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큰 분자들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위산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음식물을 내려보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장의 육모가 망가져요. 망가져서 큰 단백질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혈관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고 우리가 먹은 음식에 단백질이 들어가 버리면 아미노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안 들어가고 단백질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혈관에 들어갈 때 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장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에는 또 어떻게 망가졌으니까 또 복구를 하려고 뭐가 생겨요? 면역세포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장에 남아있는 단백질이 대장으로 갑니다. 대장으로 가서 나쁜 균의 먹이가 돼요. 네. 나쁜 균, 이 칸디다균, 이런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네. 먹이가 되면 대장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젖산균이라든지 유익한 균들이 대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비타민 K도 잘 만들고, 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 흡수만 많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 칸디다균이 증식하게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면 대장이 망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대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인자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랬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혈관에 있는 혈관벽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혈관도 망칩니다. 세포의 DNA, 핵산, DNA가 RNA를 핵산이라고 하는데 그 핵산에서 뺏어오는 역할을 가장 빨리 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DNA를 망가지게 해요. 그런 활성산소를 안 생기게 해야 되고요. 내가 내 몸이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간에서 카탈라제도 만들죠. 또 SOD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세포에서 생겨난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상은 뭐예요? 활성산소를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이상은 노폐물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생기는 거를 우리가 누가 제어하냐? 내 몸이 다 활성산소를 제거를 합니다. 네, 다 제거하게 돼 있는데 지나치게 활성산소가 많이 늘어나면 내 몸이 지쳐버려요. 간이 지쳐버려요. 못 만들어요. 그리고 무기질이 부족해도 간이 만들려고 애를 써도 셀레늄, 아연 이런 무기질이 부족하면 야채를 많이 야채 속에 많이 들어있는 셀레늄 무기질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이 내 몸에 제공이 안 되고 육식만 많이 하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구성되어 있는 거를 뺏어옵니다. 그걸 치우려고 뼛속에 있는 칼슘을 다량으로 뺏어와서 혈중의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혈중이 산성화된 거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갑상선도 지나치게 일을 하면 망가지게 되죠. 우리가 과식을 하면 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뼈도 나빠지고 갑상선도 나빠져요. 여러 가지 우리 장기를 손상시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우울증. 나는 항상 나는 왜 이래 하는 억울함을 갖고 있는 상태. 왜 나만 그래? 하는 이런 생각은 일종의 이제 그 우울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항상 내 몸에 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숨도 내가 쉬죠, 그죠? 먹는 거 누가 먹어요? 내가 선택해서 먹어요. 또 생각 누가 해요? 내가 선택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혈액을 만들고, 그죠? 그 혈액이 제공이 돼서 내 몸이 구성돼 잘 이끌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 교감신경을 항상 활성화시키는 억울함, 분노, 또 과식,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은 항상 내 몸이 적군과 싸우는 그런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요? 내 몸에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혈중에 독소가 늘어납니다.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네. 내가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아침에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순간 혈액은 뭐가 돼요? 알칼리화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뭐가 많아요? 도시보다 풍부한 산소가 많아요. 그죠? 서울에는 19%, 20%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23%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나 좋죠?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주위에 나무들도 많고, 그죠?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풍부한 산소도 뿜어주고, 또 테르펜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테르펜을 마시기만 해도 암세포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테르펜 효과는. 네. 그래서 이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현재.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화학물질이 내 몸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좋은 생각, 정말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밤에 주무실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내 몸을 쫙 치유를 합니다. 그러한 내가 나를 만들었지 남이 나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울증은 바로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은 오늘자로 탁 잘라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내 몸의 호르몬 대사를 나쁘게 해요. 암 그까짓 것 때문에 우울을 더하지 말자. 암 그까짓 것이에요. 옛날에는 암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암이 생겼다 그러면 불치병이에요, 그죠? 근데 암이 생기기까지는 10년, 20년, 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10년, 20년, 30년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억울해한 마음, 맨날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로 되고 매일매일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뛰어넘도록 내 몸을 관리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은 이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불치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고 만약에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그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이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건 자연치유 뿐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수술로 떼어내도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MRI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1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뭉쳐져 있어야 나타납니다. 그럼 10만 개 밑으로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암세포 없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8년 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한 제2의 암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애는 건 오직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는 내 몸이 내 NK세포가 내 몸의 모든 면역세포가 잘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끝까지 없앨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NK세포가 혈중에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게 정말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NK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NK세포가 활성화된 게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NK세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은 소식하고 골고루 드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생각하고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이럴 때 NK세포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몸은 125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125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적으로 암 환자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인의 몇 배? 10여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암 환자의 4명 중 1명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이 그 자체로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암의 성공적인 치료를 방해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 뇌를 활성화하는 우리 뇌세포가 정말 이게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죠? 뇌세포가 좋아지려면 기능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그럼 기능성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햇빛으로부터 모든 식물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우리는 햇볕 아무리 쳐다봐도요, 비타민 D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햇빛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우리 몸의 생성 기전이 깨지죠. 그죠? 햇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햇볕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꼭 실외에서 햇볕을 받았을 때만 내 몸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UVB는 오로지 밖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가시광선을 이용합니다. 빨주노초 반환보 들어보셨죠? 그죠? 가시광선, 빨주노초 반환보에 의해서 어떤 파장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어떤 파란 쪽
파장을 많이 이용했느냐, 빨간 쪽 파장을 많이 흡수했냐에 따라서 그 파장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그 색깔을, 그죠? 과일의 색깔,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오직 가시광선이에요.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 햇볕으로 오는 적외선은 이산화탄소나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서 많이 흡수되고 버리고 많이 우리 몸까지 많이 오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그 적외선이 없으면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지 혈액이 정맥이 심장으로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그것도 다 햇볕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햇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햇볕을 쏘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일단은 뼈가 약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뼈가 약해지면 뭐를 못 만들어요? 백혈구도 못 만들어요. 적혈구도 못 만들어요. 네. 근본적인 기초공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기초공사는 잘 다져놨는데 어릴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는 기초공사를 잘 다졌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공사 해놓은 것 가지고 자꾸 빼먹게 되죠. 네. 심장이 망가져도 적혈구 못 만듭니다. 악성 빈혈에 걸립니다. 또 위가 나빠져도 악성 빈혈에 걸립니다. 네. 대장이 나빠져도 빈혈에 걸립니다. 비타민 B12는 위장, 심장, 대장 다 관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장에서 호르몬이 적혈구를 만드시오 명령을 뼈한테 내리는 호르몬이 심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은 어느 한 곳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그까짓 것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퍼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그 우울한 그 암 환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으며 우울증은 암의 진행과 사망률을 예측한다 그랬어요. 암을 진행시키고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단번에 끊어야 되겠죠, 그죠? 우울증이 암의 진행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뭡니까? 스트레스 축이죠, 그죠? 축인 조절 장애 및 면역 기능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네. 그러나 암 환자의 우울증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뇌에 좋은 음식이 뭐 있을까요? 자, 뇌 활성을 돕는 음식이 있습니다. 빨주노프, 파남보를 많이 흡수하는 것 중에 물론 다 필요하죠. 자, 카로티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식물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이 내 몸 속에서도 좋은 기능을 해주는 그 활성 물질이라 그러죠, 그죠? 내 몸에 이익을 주는 걸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 쪽은 주로 염증을, 그죠? 염증 제거에 굉장히 좋고, 초록색 쪽은 이제 원래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되는데, 세포 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그죠? 푸른색 계통, 그죠? 그쪽으로는 뇌 활성을 굉장히 좋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보라색 계열, 그러니까 파장이 가시광선 중에서도 조금 짧은 쪽이 뇌를 활성화하는 쪽이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염증도 제거해야 되겠죠. 세포도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우울증도 없애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별로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깊은 수면은 뭐를 태운다? 지방을 태우고 뭐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근육 생성으로 면역력 향상. 네. 강력한 면역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깊은 수면. 예, 강력한 면역력은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잘 생기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밤마다 쫙쫙 빼내려면 깊은 수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호르몬 대사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깊은 수면을 주무실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우리 몸을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를 해요? 정비를 해요. 낮 동안에 기분 나빴던 거 또 정비하고, 낮 동안에 잘못 먹었던 거 또 정비하고, 모든 것들을 정상화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은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또는 이렇게 안구 운동, 눈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 수면 또는 렘 수면과 빠른 안구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 비렘 수면으로 구성된다. 깊은 잠 잘 때는 비렘 수면이다 이 말이에요. 자, 렘 수면에서는 꿈을 꾸게 되고 이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꿈을 꾸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렘 수면이에요. 꿈을 너무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깊은 잠 안 잤다. 대답입니다. 네. 꿈 생각 하나도 안 나야 돼요. 네. 자,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몇 프로다? 20에서 25%예요. 예. 비렘 수면은 거의 대부분이어야 깊은 수면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비렘 수면은 얕은 수면인 1, 2기 수면과 깊은 수면인 3, 4기 수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제 깊은 수면으로 가는 단계에 깨우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네. 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내 몸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단계에 나를 깨웠으니까 몸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자,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약 90에서 120분의 주기로 뭡니까? 3시간과 4시간, 그죠? 아니. 예, 2시간. 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죠, 그죠? 2시간의 주기로 반복되어 정상적으로 약 5회 정도의 주기를 하룻밤에 가지게 된다. 그래서 주무시면서 막 뒤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뒤척여야 돼요. 네. 처음부터 주무실 때부터 일어나실 때까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건강의 척도 잠입니다. 네. 자,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네. 그건 이제 몇 시간 주무시는 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은 있죠, 그죠? 한 7, 8시간은 주무셔야 된다. 자, 수면 욕구는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뭐다? 신체 항상성의 하나로 그랬어요. 내 몸이 정상화되려면 깊은 수면을 해야 됩니다. 수면은 이와 같은 손상을 회복시키는 생리적인 과정들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비렘 수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고 코티졸의 분비는 최저 상태가 되며 신체 조직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실과 렘 수면 시기에 중추신경계의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뇌 조직의 기능 회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깊은 수면을 못 하시고 막 꿈속에서만 헤매고 꿈이 오만 꿈을 다 꾼 게 다 기억나고 이러면은 밤에도요 성장 호르몬은 안 나오고 코티졸만 많이 분비되게 돼요. 그러면 잠만 잤는데 뭐가 높아져? 혈당이 높아져요. 공복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깊은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대부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편안함이 활성화되며 이는 깨어서 조용히 휴식하고 있을 때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자, 수면은 신경학적, 생리학적 활성도가 높은 능동적인 시기로서 뇌와 신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며 깊은 수면은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유지와 면역계의 활동에 참여하고 학습과 기억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치매 예방도 뭐가 한다? 깊은 수면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암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슈퍼푸드. 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죠. 그죠? 이용을 하고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학물질을,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화학 에너지를 바꿔놨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똑 따먹고 살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 한약은 다 뭐예요? 식물이죠. 그죠? 왜? 그 안에 피토케미컬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피토케미컬은 신선한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에 많이 포함된 생리활성물질이다 그랬어요. 네, 생리활성, 기능적인, 우리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물질이 어디에 있다? 식물 속에 있더라는 거죠. 네. 왜? 우리 몸의 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다 어디에서 왔다? 식물에서 왔어요. 근본적으로 무조건 식물에서 왔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이 지구가 생겼을 때는 박테리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테리아를 제외한 모든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됐고, 그 광합성을 하면서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 생명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죠. 자, 내 생명이 살리려면은 이제 피토케미컬을, 기능을 내 몸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2002년에 미국 타임지에서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연어, 브로콜리, 아몬드죽, 포도주, 시금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슈퍼푸드로 지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귀리는 근육 형성과 신진대사에 효과적이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C, E 등이 풍부하고,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도 하고 항염 역할도 하고 에너지 대사를 아주 순조롭게 하기도 하고 혈중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거죠. 네. 자, 마늘의 향 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 스태미나 향상에 도움을 준다. 네. 비타민 B군은 우리 세포 활성화를 좋게 하잖아요. 그죠? 비타민 B군은 우리 세포가 대사를 잘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 회복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스태미나 형성에 도움을 준다. 끊임없이 활력을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브로콜리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브로콜리는 하루에 100g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대부분 섭취 가능할 정도다. 비타민 C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C 역할을 하려고 그래도 비타민 E가 있어야 되고, 비타민 E가 역할을 잘할 비타민 C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더 훨씬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있다는 거죠. 오렌지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C가 강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기도 한다. 예, 비타민 C가 강화되면 혈액이 맑아지죠. 그죠? 혈액이 아주 맑아집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면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B, C,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다. 모든 식물에는요,
고기질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왜? 식물 자체도 똑같이 우리 세포와 똑같이 뭡니까?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만드는 포도당을 가지고 식물 세포도 뭐를 만들어요? 피토케미컬 만들죠. 단백질 만들죠. 지방 만들죠. 핵산 만들죠. 다 만들어요. 식물 자체가. 뭐를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만든 에너지 포도당에 저장을 해서 그걸 분해해서 다 만듭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다 가져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식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는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자, 붉은색이 나는 토마토, 수박, 딸기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는 풍부한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엽산, 비타민C 등의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다. 예, 엽산, 그죠? 우리가 우울증 없애야 되죠? 그죠? 엽산 끊어야 되고, 또 세포가 활성화돼야 되고, 또 유전자가 파괴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이런 컬러푸드를 잘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보라색 계통에는 과일과 채소에는 페놀 화합물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들어있고, 마늘파, 양파, 버섯, 배, 백포도주 등의 흰색 계통의 식품에는 알릴 화합물이라는 피토케미컬이 있어서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살균과 항균 작용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왜?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활성산소도 줄어들고, 네, 혈액은 맑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충격적인 항암 효과 발견. 그래서 대규모 영양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 미량 영양 성분을 보충제로 섭취한 경우에는 별다른 항암 효과를 얻지 못한 반면에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집단에서는 암 발생률이 적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위스콘신 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 결과 강황은 암세포 성장에 비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차단한다고 한다. 근데 강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하늘말 힐링센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또 부원장님께서 또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은 진통제 역할을 하고 뇌의 활성화 및 알츠하이머에 도움을 주고 암세포 증식 차단과 사멸을 유도하고 몸속 염증세포를 공격하며 면역 효과에 탁월하며 타박상이나 염좌에도 효과가 뛰어나고 간 조직의 독소 및 지방 제거 효과도 뛰어나며 심장마비 예방 효과와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좋더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주는 항혈전제를 먹는다든가 이럴 때는 강황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강황은 굉장히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약물을 만약에 복용한다면 그럴 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임신한 사람이 이게 강황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강력한 이유는 혈중에 암세포가 굉장히 나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거든요. 암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근육세포를 계속 뺏어가요. 그거를 뺏어오도록 명령하는 호르몬이 암세포에 있어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을 우리 세포에 둘러싸고 있는 지방산 있죠. 인지질 지방층이라고 아시죠? 그죠? 세포를 보호해야 되는 것까지도 뺏어오도록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음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혈관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혈관이 망가지죠. 그죠? 그런데 그 혈중의 콜레스테롤은 담즙 형태로 배설이 돼야 돼요. 예. 담즙 형태로 배설이 되는데 그 배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커큐민입니다. 네, 커큐민은 대신에 이제 흡수가 우리 위장에서 흡수가 좀 안 되는데 음식을 골고루 따뜻하게 드시면 흡수가 잘 돼요. 차게 드시면 절대로 흡수 안 돼요. 따뜻하게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할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혈중에 있는 나쁜 산화되지 않게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싹 빼다가 담즙을 통해서 배설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수축을 잘 되게 해줘요. 짜주는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잘 빠지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신한 사람들이 이게 담낭을 잘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궁 수축도 잘 되게 해요. 우리 몸 수축을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임신한 사람들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강황의 커큐민은 처음부터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차츰 늘려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방지를 해줍니다. 근데 너무 고혈압 약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분이 강황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강황 때문에 더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이 강황을 드심으로 인해서 치매도 예방되고 NK 세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왜? 우리 혈액이 좋아지니까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강황입니다.